네, 안녕하세요. 바쁘다 투자하나의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스테이블 세안이 네. 나오셨습니다. 네, 더 센터필드 W의 김세안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세안을 엄청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네, 바야흐로 어제부터 네. 천스탁 시대. 네, 여당에서는 뭐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3,000포인트 계획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물론 이제 천스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뭐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뭐 그에 대한 수혜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전혀 허황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수치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법안에 또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좀 규제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진흥과의 요 관계를 매끄럽게 이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완벽히 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우려는 좀 되고 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돼서 뭐 시장에 안착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3천 싹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우주 섹터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골든타임인가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되나요? 특히나 올해 이제 우주 섹터들이 작년부터 많이 곽강을 좀 받고 있고요. 뭐 사실 그동안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주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위성을 쏜 지는 되게 오래됐죠. 이제 계속 오래되긴 했었는데 올해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관련된 시장이 전반적으로 들썩들썩 좀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는 있겠지만 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1년 일찍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상장이 돼서 그만큼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머스크의 가장 초창기의 산업은 우주 산업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조금씩 숫자로 바뀌고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요 제가 가져온 장표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보다 1년 일찍 설립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재사용 로켓과 그리고 이 관련된 스타링크가 계속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뭐 뉴럴링크나 뭐 옵티머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하느냐가 상장의 키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관련된 우주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일부분 이제 비즈니스 안에서 좀 개입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상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고 있고 구글 전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켓에 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리가 어딘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올라타라. 네. 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가져오신 토픽이 코인이 아니에요? 네, 아. 오늘은 제가 스테이블 세안이라는 그 네. 이름에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앞에 그 제 소개 영상처럼 변동성은 그에게 향기, 네, 네. 리스크는 그에게 산소. 네. 그러니까 변동성에 스테이블하다. 변동성이 있어도 갈 종목은 간다. 네, 그 안에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컨빅션을 좀 담아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김세한 차장이 오프라인 세미나 바쁘다 투자하나에 저희 일부에 나왔었잖아요. 100개 특집으로. 여러분 그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프라인에 강하죠. 오늘 또 이렇게 연기 아닌 연기를 또 해주면서 피벗한다. 어쨌든 코인에서 이제 테마는 우주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뭐 우주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변동성에도 이제 잘 스테이블하게 이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서 또 변동성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로켓에 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올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네. 스페이스X도 있고 로켓랩도 있고 네. 최근에 시세가 되게 좋았었죠. 네, 뭐 로켓랩이나 뭐 스페이스X나 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로켓랩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부터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었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좀 중소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ETF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이 좀 저는 좀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가져왔고 일단은 요 앞에서 말씀드릴 부분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요 지금 저궤도에 이제 1km를 보낼 때 드는 비용이 이제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요. 뭐 이 시장 전체가 지금 2030년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1조 4천억 달러, 2040년에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주의 어떤 뭐 이 산업이 커진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라는 어떤 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AI의 잠재력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인프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서사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코너 속에 코너가 있어요. 네. 편다송을 잡아라. 네. 어제 코스닥 네. 와서 저희 헌터가 얘기했죠. 네. 코스닥 좋다 그래가지고 말미에 코스닥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네. 뭐 트럼프도 관세다 그래갖고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코스닥 이렇게 또 네. 상승세 시세를 네. 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우주입니다. 제가 네. 또 말미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주를 또 깨타는지.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장표에 보시면 네. 구글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탑 2의 포지션으로 있는 이 PL이라는 티커를 쓰는 플래닛 랩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주 뭐 위성을 쏘는 회사기도 하지만 우주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상업용 지구 관측 위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접근권을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은 2021년도에 했거든요. 뭐 상장한 지 꽤 됐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 한 10달러대에서 상장을 했다가 뭐 사실 상장하고 나서 실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1달러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지금 20달러 중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사실 이제 데이터 회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성장을 계속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FSD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에서 가장 이제 앞서가는 회사가 됐는데, 뭐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미나이와 같은 이제 챗GPT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툴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우주 데이터는 그럼 과연 누가 선점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플래닛 랩스가 가장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래닛 랩스 같은 경우는 나사 과학자 3명이 모여서 코스모지아라는 이름으로 초반에는 설립을 했는데 2021년도에 거의 말이죠. 12월 달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고요.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주 섹터가 아무래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 정책 행정명령 이 부분이 서명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탄력을 좀 받고 있고요. 주가도 보시면 어쨌든 작년에 4월 달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주 행정 이 명령 서명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우주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플래닛 랩스가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플래닛 랩스 작년 4월 해방의 날 이후에 10배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맨 끝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제가 팔란티어와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왜 팔란티어와 비교를 해드릴 거냐? 네. 팔란티어도 사실은 뭐 데이터 회사죠, 결국에는. 근데 지금 뭐 2020년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초반에 좀 힘들었지만 지금 결국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플래닛 랩스도 그와 비슷한 사업 목표와 비즈니스 모델과 이 데이터 회사로 확장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우주판 팔란티어다. 네. 네. 아니, 팔란티어는 지구 안에서만 활동하잖아요. 국방에. 네. 네. 이 플래닛 랩스는 네. 우주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확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클 네.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뭐 당연히 우주 시장 규모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주 데이터라고 해서 어디 뭐 화성이나 어디 가서 그걸 찍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의 데이터를 촬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촬영 데이터를 AI 형태로 바꿔서 그 부분을 이제 수익화해서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 아니라 측정을 해주는 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농업이 됐든 뭐 아니면 공업이 됐든 뭐 군사 시설이 됐든 뭐 아니면 정부나 뭐 일반 법인이 됐든 그런 데서 분명히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이 플래닛 랩스가 수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 뭐 그냥 로우 데이터를 팔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데이터 회사로 점점 커갈 것이고 결론적으로 위성을 쏘고 있는 회사긴 한데 국가 그러니까 나라한테는 너네 위성 쏘지 마. 우리가 쏴서 데이터를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만큼 비용이 절약되고 이미 독일과 일본은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의 뭐 사스 모델이네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죠. 네. 그런데 초반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이게 결국 이제 통신 얘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거랑 스타링크랑 관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스타링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 쪽이 조금 더 이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플래닛 랩스는 이제 위성망을 통해서 그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같은 듯 다른 형태긴 하지만 네. 이 측정하는 기술을 이 플래닛 랩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연산해서 그 부분을 이제 수익화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글 같은 빅테크가 이 회사에 주목하고 포트폴리오 2위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 빅테크 중에서도 여러 이제 사업들에 다 이제 걸쳐 있긴 하지만 이 우주 쪽에서는 사실 통신과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중이 지금 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우주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섹터 안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신 그리고 이 데이터 이쪽인데, 그러니까 구글이 워낙에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주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을 뭐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뭐 검색을 하고 있는 뭐 이제 포탈이라던가 또는 뭐 유튜브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글이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을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빅테크도 뭐 다른 회사들보다는 구글이 가장 좋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켓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찍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 사이버 보안 네, 아니면 근시안적으로는 국방. 네, 그런데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2천조국 국방비 네. 증액을 네, 주창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잘 맞닥뜨려지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텐베거잖아요. 네, 물론 주식은 가격을 보고 있으면 항상 비싸지만 맞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 바쁘다 투자 온 지도 한 6개월 됐는데 네. 5개월 전에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너무 네. 급반등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 네. 그러니까 주가를 본다기보다는 실제로 수익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바뀌고 있는 분기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이거를 좀 같이 보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6개월 전에는 사실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네.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좀 급하긴 했어요.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4분기 연속 에비타 기준으로 이제 흑자를 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이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개선이 네. 이 정도 바라봤으면 네. 근거가 있다. 네. 네, 나사 출신 3명이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국가나 기업이랑 뭐 계약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제가 가져온 장표를 좀 보시면 최근에 했었던 그 메이저 컨트랙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작년에 나토나 미 국방부 그리고 해군, 뭐 유럽 정부 등과의 대형 대형 계약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단년 계약이 아니라 단연 계약 형태로 되어 있고요. 농업이나 환경, 이 민간 기관 쪽의 여러 계약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진에 대한 리스크도 좀 분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방이라는 중심의 코어 섹터 안에서 민간이나 또는 여러 이제 형태의 확장성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매출을 계속 키우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락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반복성 있는 또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국방 관련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국방 쪽이나 아니면 뭐 농업 쪽,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어 비즈니스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주가가 뭐 떨어지더라도 코어 비즈니스가 계속 유효하다고 봤을 때는 저는 계속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벤더들 중에 단연 계약을 했던 것은 뭐 독일, 유럽 네. 국가 등등을 말씀 주셨는데 네. 물론 나토하고 연결돼 있겠죠. 네, 근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국화, 네,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갖기에는 워낙 지금 플래닛 랩스는 기술력에서는 넘사벽입니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여기 제가 가져온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네, 왜 플래닛 랩스인가를 보면 플래닛 랩스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고해상도 이미지 업체 대비 탐지율과 연결성에서 구조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찍어서 보낸다, 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탐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는지 이 과정이 일반적인 그냥 고해상도 이미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리퀀시라고 이제 빈도 쪽을 네.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중요 공급망 또는 뭐 재난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신선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고해상도의 그 탐지를 통해서 뭐 국방부나 또는 아니면 정부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가격적인 결정 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이 가장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캐펙스 효율 개선이랑 동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I와 이 수익화로 바꿔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어떤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복리로 증가가 되겠죠. 테슬라도 이제 지금 이미 복리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율주행차 회사가 지금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해도 이미 넘어설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듯이 이 플래닛 랩스도 지금 그와 같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 사업자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제 의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마진 구조 자체를 지금 소프트웨어형으로 구독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데이터로 바꾸고 이제 그 부분을 수익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총 5가지에 대한 강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턴키로 한번 파는 게 아니고 구독형으로 바꾸면 네. 프리 캐시플로우가 좀 개선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모형으로 간다.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실적이 좋다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궤도에 오른 건가요? 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소형 그 위성으로 구성된 이 스쿠프, 그러니까 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성군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약 200기 정도의 초소형 위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2017년에 구글로부터 인수한 스카이셋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성 15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해상도, 그러니까 뭐 50cm, 뭐 1m,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기준을 가지고 영상을 제공하느냐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고해상도의 50cm 정도의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이라는 이제 모니터링 위성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 오염이나 뭐 메탄가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위성을 쏘면 상당히 이제 멀리 쏴서 관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플래닛 랩스의 위성들은 초소형이고 네. 그렇게 멀리 쏘지 않고 지구 가깝게 쏘면서 지구의 데이터를 계속 축적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ESG 영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해양 감시 시장, 이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뭐 연평균 성장률은 약 7%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성은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계속 구조적인 안보 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뭐 그린란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성 기반으로 이제 고빈도 관측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수요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광역, 고빈도, 뭐 AI 분석 이런 부분들이 요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드문 사업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국방 요 버짓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 뭐 유럽, 오세아니아 전부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뭐 해양 분쟁들 또 감시 뭐 에너지 뭐 인프라 보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좀 합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국방 버짓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버짓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네. 부분이 또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뭐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비중 네. 등등이 있나요? 비중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이 일본과 독일 정부와 이제 계약했었던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JSAT 파트너십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잠시만요. 2억 3천만 달러 2억 3천? 네 정도 되고요. 이거 역시 단연 계약이고요. 일본 정부 대상으로 위성 서비스나 이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을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2억 4천만 유로입니다. 네. 2억 4천만 유로고요. 네. 역시 단연 계약이고 뭐 나토나 EU 국가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레퍼런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 고해상도 이미지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여는 할 수 없고요. 이 경쟁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본, 독일은 사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타의 나라들로 계속 이제 이 계약이 계속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사진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정부가 자체 위성을 안 만들어도 되게 만들어주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랑은 아직 연관이 없나요? 네, 우리나라 기업과는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뭐 이제 어쨌든 나사에서 이제 나온 연구원들이 직접 만든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좀 비즈니스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 스토리나 이 서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와 이제 팔란티어죠. 뭐 엔비디아는 진짜 실적이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본적으로 이 측정을 하는 회사들, 지구 데이터를 이제 요청하는 회사들은 더 자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뭐 더 선명하게 보는 거는 당연히 이제 베이스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다. 네, 새로운 영역을 탐지하는 그런 이슈들을 측정해주는 회사가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것을 더 잘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걸 처음 발견한 게 유레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논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데이터 회사가 아니라 지구판 팔란티어라는 이름으로 네.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한 사장이 팔란티어 엄청 좋아하네요. 저는 팔란티어를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팔란티어 그러면 전래운 네. 부스에서는 잘 네. 계시죠? 네, 잘 요즘 아주 네. 바쁘게 바쁘게.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거 왜 여쭤봤냐면 네.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우주 테마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게 스페이스X 때문인가요? 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계속 밀어주는 또 섹터다 보니까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 과연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리서치나 이런 걸 찾아보다가 우주 쪽은 사실은 아직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위성만 쏘는 회사들은 사실은 거의 숫자가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측정해서 파는 회사들은 그만큼 숫자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하늘 그 네. 우주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네, 왜냐면 워낙 종목이 작을 것 같으니까 네. 굳이 국장으로 치환해 보면 네, 최근에 천스탁에 물들어오는 코스닥의 꽤 부품 밸류체인 등이 거론될 것 같은데, 네, 바이오도 인체의 신비, 신약에 대한 무지성 등등 해서 뭔가 매일 일상에서 접하지만 잘 모르겠다라는 네. 것에 옥과 석을 가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우주도 네.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뭐 모든 투자는 다 위험하죠. 모든 네. 투자는 다 위험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뭐 우주뿐만이 아니라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미래 시대에 이제 어떤 이제 섹터나 이제 이런 뭐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지금 투자하기에는 다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들이 이제 수익성은 좋지만 사실은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먹을 시장은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장을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과연 어디일까를 보면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우주 쪽은 아예 시장 자체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가늠이 안 되는 게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네. 맞는 말씀이죠. 우주의 시장 자체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회가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투자는 실전이잖아요. 네. 나중에 편다성 아나운서가 다 결론 지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죠. 피지컬 AI. 네. 오케이. 로봇이 우리 일상으로 온다.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우주를 딱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텐백을 갖고 오셨지만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네.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반도체 사면 되잖아요. 뭐 반도체는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오른 거를 굳이 지금 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면 되지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포모가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굳이 반도체를 지금 따라 들어가서 또 늦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어라.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사실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2020 뭐 3, 4년 그 정도 때부터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지금에 이르러 왔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을 거면 그때 하셨어야지. 지금 따라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갈 건 이런 우주산업 관련주다 이런 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길목을 지키시고 있으셔야 되는 산업은 우주 섹터 중에 우주 섹터인데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으로 길목을 지키실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 가져온 이 플래닛랩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트럼프 그 재선이 있잖아요. 중간 선거. 아, 중간 선거가 네.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저는 이 뭐 앞에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코인 시장도 크립토 시장도 트럼프가 재선을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올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을 지금 약간 죽어 있는데 뭐 전략 이 자산으로 말씀은 되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세안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죽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은 거래량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죽어 있다라기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메말라 있는 상태고요. 그 거래량 자체가 뭐 매수 흐름은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매수 매도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중간 선거 전에 크립토 시장을 분명히 트럼프는 본인의 선거로 재료로 활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 우주 섹터는 뭐 이제 막 커가는 이제 섹터긴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섹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스페이스X의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주다 뭐다 말씀을 드리면 뭐 귀등으로 듣지 않으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쪽에 이제 센터필드에도 네. 고액자산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조금 그런 분들이 이슈나 트렌드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빨리 발굴해서 본인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놨다가 이제 나중에 수익화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길목을 지킬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발굴하시면 뭐 텐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또 값어치를 낼 수 있는 또 언제든지 그런 성과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네.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맞아. 네. 그러니까 왜요? 그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이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코인 시장을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약간 내팽개쳐 있는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내팽개쳤다기보다는 지금 클라리티 법안이 약간 좀 연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사그러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트럼프의 이 어떤 대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이 상태로 가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위기 반전을 이룰 거라고 한다면 물론 FOMC 의장도 이제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빨리 이제 선임을 해서 의장에게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주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전략 자산을 편입하면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또 정부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올해 JP모건에서 17만 달러 간다, 18만 달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골드와 이 비트코인을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슈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서 결국엔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통계적인 이슈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이 내러티브적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또 많이 주는 형태의 어떤 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좋다, 펀더멘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되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스토리와 서사를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빨리 이 수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복귀해 보면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때도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네, 코인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네. 코인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유권자로서 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할 건데 지금은 잠시 크레디타 법안이 계류 보류되면서 네, 약간 분위기는 좀 반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네, 계속 부스팅할 거니까 네. 지금부터 길목에 맞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주산업을 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시청자분들 그거 관심 많아요. 어떤 거? 비트마인.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비트마인은 여전히 그냥 존버합니까? 네, 비트마인은 계속 제 고객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이 스테이킹 이슈가 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최근에 제가 봤었던 데이터 기준으로는 스테이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들이 좀 쌓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아직까지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숫자 기반에 의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올라갔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숫자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숫자라는 거 여기서 실적? 그쵸. 아 실적. 그러니까 네.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실적에 네. 기반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에 기반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냐라고 여쭤보면 사실 아닌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국엔 유동성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이 크립토 시장이거든요. 아 제일 먼저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크립토 시장이 선물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았고 현물 시장이 좀 아무래도 컸었기 때문에 좀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선물 시장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물 시장의 영향이 이제 현물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좀 청산되는 그런 물량이 좀 생기면서 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유동성을 좀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다 보면 결국엔 크립토 시장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알트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비트나 이더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올해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올해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FOMC 의장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어떤 산업 전체가 이제 커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네, 올해 전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이거 없어졌나 이거? 아 그 번호 상담이요? 상담 번호가 네. 없어졌구나. 왜냐면 센터필드 더 W 네,
너무 고액 자산가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런데 여기 있다. 아, 오늘만 알겠습니다. 특별히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코인, 네, 이더리움 네. 이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욜로 전화해서 네. 스테이블 세안한테 상담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해주세요. 아, 네, 당연히 해드립니다. 네. 자산의 규모를 차치하고. 네, 뭐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뭐 5년, 10년 뒤에 과연 뭐 자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전화 이쪽으로 전화 안 뜨죠. 네, 네. 전화 안 제가 뜨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네, 전화 주시면 또 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김세한 차장을 한 5분 안에 저희가 끝내 드릴 테니까 끝나면 바로 전화해서 바로 연결해서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꽤 예상에 빗나가서 네.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네, 아까 그 멘트가 계속 내리에 남거든요. 만약 올해 고점을 못 깨면 끝난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뭐 주가 측면에서? 끝난다까지는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게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주식 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비싼 게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다시 네. 플래닛랩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요. 저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지구판 팔란티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닮아 있는 건가요? 우선은 최근에 나왔던 실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매출 성장은 계속 국방이나 공공 매출 부분 70% 이상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계속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이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 수주를 받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나가지 못한 잔고가 지금 매출보다 수주 잔고가 더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 백로그가 이제 수주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베뉴가 매출이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는 이제 에비타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체 리베뉴 그리고 마진, 조정 에비타 전부 다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3박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고 25% CAGR로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38%에서 지금 작년도 60%까지 올라왔고요. 에비타도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작년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동시에 3박자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를 봤을 때 이 룰 오브 40 뭐 다 아시죠? 네, 기술주를 평가하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중요한 이슈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 6%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재무 운영 원칙이나 성장 가속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 28년도에는 40%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플래닛랩스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아직 6%라는 게 저는 상당히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다음번 차트에 보시면 팔란티어와 플래닛랩스를 이제 제가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뭐 팔란티어도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이때는 뭐 금리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방 쪽에만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을 이제 많이 갖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오고 또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좀 합해지면서 어쨌든 상장 이후에 약 1,7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플래닛랩스도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상장 이후에 19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190%가 작은 수익률은 아니죠. 근데 초기에 상장했었던 이 가치와 내러티브와 지금의 가치와 내러티브를 비교를 해보면 초기에는 우주 섹터가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특히나 올해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섹터의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단순히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팔란티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회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구조의 모델로 계속 바꾸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더 가속화, 그러니까 수익이 단순히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수익을 얼마만큼 빨리 분기별로 빨리 낼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이 우주 방산 섹터 안에서는 이 수익 가속화에 대해서는 플래닛랩스가 가장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뭐 조금 이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 팔란티어를 넘어설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할 때 변수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이제 가장 큰 변수겠죠.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또 흔들릴 거고요. 근데 이 흔들림을 계속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오랫동안 롱 인내하고 포지션을 가는. 인내하고 가지고 가시면 결국에 나중에는 그 길목을 지키셔서 수익성을 좀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세안이 10배 오른 종목을 네. 그래도 지금의 가능성을 보고 골든 타임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팔란티어가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명이 플래닛 랩스. 랩스. 네. 네. 한번 유심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센터필드 W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삽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광고 후에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